졌다. 오펙 감산 합의 성공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펙이 정말 8년 만에 감산 합의 또 그리고 올해 내내 좀 굉장히 불확실성을 끌고 오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감의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유가가 상승하면 사실 반대급부적으로 달러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 봤을 때 오펙 감산 합의 성공 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가는 길에 기름을 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기름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체들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유가만 바라보고 있었던 측면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학주나 정유주들 같은 경우 유가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상황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강달러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12월 달에 있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원화의 약세를 통해 가지고 또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유출되면서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화의 약세가 나타난다. 그럼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러와의 약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수요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데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다 그랬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가지고 달러의 강세가 좀 주춤할 수는 있겠는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원화의 약세라는 측면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에 정유업종 쪽으로서는 단기적인 좀 수급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좀 꼽아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불어 태양광이나 이러한 쪽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에 시장의 흐름을 보셨다시피 외국인들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달러와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유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가를 통해서 원화의 흐름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좀 기대하기에는 워낙 강달러라는 또 환경적으로 또 부정적인 이슈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엇갈린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설상가상 엔터주 회복은 시기상조인가? 네, 엔터주들 사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투자 심리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 엔터주들 언제쯤 좀 바닥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하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을 네. 했었는데 사실 중국에서 추가적인 계속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엔터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들 전체적인 중국 관련주들이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엊그제였죠. 담화가 끝나고 난 뒤에 국내 코스피 지수도 단기적인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으면 상승을 했었고 코스닥도 같이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가장 컸던 것이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이 좀 나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대통령의 거취에 따라서 사드가 이제 기존의 입장이 없어지고 철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상황들이었는데 이런 담화 이후에 나왔다라는 것은 역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생각보다가는 좀 단기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또 하락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엔터 관련주 중에서 YG 엔터,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상관없이 사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대했던 것이 하루 만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이런 엔터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또한 시장이 많이 우려를 받는 것은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었었고 실적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좋게 나왔고 SM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치보다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 그러니까 아직 상황으로선 파악이 되지 않는다. 내년 정도 돼서 올해 실적이 반영이 되고 추가적인 흐름에 따라서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급 주체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권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접근으로서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종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주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SM입니다. SM은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SM의 실적 발표를 항상 보시면은 예상치보다 좋았던 것은 지난해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항상 예상치 좀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실적, 3분기 영업 매출액은 1,000억 이상이 나오면서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수익성의 한계를 좀 맛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세한 측면들은 여러 가지 레포트들을 보시면은 중국의 규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익성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중국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콘서트나 전체적인 지금 상황들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사드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묵적인 규제로 부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우리나라 배우들 광고에서도 많이 다 빠진 상황들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도 10,000명 이상이 되면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2년 전 정도, 그러니까 1년 전이었죠. SM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할 때 5만 명, 7만 명이 모이고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장에서 이제 중국으로 옮겨가겠다라는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전체적인 행보를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여기 이제 제동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는 고밸류에이션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다.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SM 주가 5,000원대, 7,000원대 하던 기억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가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금 지속적인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서 박지영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일본에 대한 콘서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엔터주도 일본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엔화의 변동성이 지금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참 시련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베노믹스 아베가 처음 들어섰을 때 엔화 약세를 통해 가지고 엔터주들이 그때도 타격을 받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안전자산 선호 엔화의 강세를 통해서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었는데 또는 아베의 적극적인 행보에 따라서 엔화의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엔터주들이 지금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 갈 수도 없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내년 이후에 한번 접근의 전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M뿐만 아니라 CJENM도 뭐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도 함께 팔면서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질 않고 있잖아요. CJENM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속된 기간의 매도였습니다. 우선은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CJENM이 타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수급에서도 많이 꼬였던 상황들이었는데 기간의 지속적인 매도. 지금은 외국인들도 함께 매도가 나가면서 수급의 공백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투자 전략, 역발상 전략 절대로 통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지 않는 수급이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는 좀 더 안정되고 시장에서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접근하겠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한 것이 해소가 되고 난 뒤에 접근하겠다라는 수급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요즘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도 좀 부정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처음에 4분기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4분기 12월 달 마지막 달입니다. 4분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영화 실적에 대한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되겠고요. 그리고 영화 펀드 관련 손실분이 4분기에도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 심리 위축, 수출에 대한 판로가 이제 불투명해진다라는 건데요. 사실 수출 비중은 10% 내외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수출 비중도 많이 안 높은데 관련주들 크게 하락을 하느냐라는 건데 그만큼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10%에서 20%, 30%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방영하고 있는 푸른 바다의 전설 사실 처음에는 중국하고의
동시 방영이다라는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초기부터 동시 방영이 아니라 사전 제작 후에 허락을 받고 동시 방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시 방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탈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 방영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우려가 한번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CJ ENM 재밌는 것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뛰어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방송 사업의 성장, 그리고 광고의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카드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더 4분기 흐름을 지나고 지금 전체적인 이런 흐름에도 시장은 분위기를 나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비주들이 좋은 모습은 아직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하락해서 아랫부분에서 단기적인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방향을 틀어주기 위한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이슈에 좀 적응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도 뭐 충격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시장이 많이 반영됐던 만큼 당연하게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한 흐름까지 왔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수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종목들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갈려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급할 건 없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처럼 떨어지는 종목들은 들어가는 전략이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방향을 좀 틀어주고 수급에 붙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국민연금에서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이제 오일이 가장 대표적인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이런 종목 쪽에 우리가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앤스탁 여기서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